시스템 이론은 현대 과학에서 새롭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우리 사유의 한 틀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조론 이런 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어떠한 초월적 존재가 뭘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또 해석이 돼요. 요즘 뭐 코로나가 이제 유행한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시스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창조론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또 여기에서 이 코로나를 가지고 뭐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과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사고의 한 방식이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인류는 많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보면 토마스 쿤이 말하기를 과학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혁명적으로 과학혁명이라는 말을 쓰죠. 급진적으로 발전했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중세 1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설명했지만 창조론이라는 틀 안에서 하게 되면 창조론을 강화시키는 역할만 하지 새로운 도약이나 변화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서구에서 새롭게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게 뉴턴 물리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뉴턴 물리학의 핵심은 인력의 법칙과 그 인력의 법칙을 가지고 작동하는 기본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원자론의 귀결이 되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기계적 원자론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원자론적 사고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불변의 실체들이 어떤 일정한 운동 법칙에 의해서 이합집산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이제 인과율에 다시 말해서 그 원자론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패러다임에 우리가 갇혀서 세상을 지금까지 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다양한 과학의 분야에서 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제일 먼저 이제 기본적인 물질들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질량의 총화는 일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으로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과학자들이 이제 핵 분열이나 핵 융합을 통해서 원자들이 고유한 실체도 아니고 이것들이 에너지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됐을 뿐 질량을 가진 실체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 변천 가운데서 과연 그러면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화시라고 할 수 있고 품사적으로 말하면 명사로 또 개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다. 그럼 뭐가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냐? 이것은 상호작용하고 있는 관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어떤 사물을 결정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사물들을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원리가 예전에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이 그 성질이 결합해서
새로운 성질로 나타나거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물리학과 화학의 기본 원리였죠. 그런데 이제는 실체들은 없고 관계들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시스템이 같으면, 구조가 같으면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녹그릇으로 만들었든 흙으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든 그릇의 형태를 가지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그릇의 재료가 아니라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구조 아니겠느냐. 시스템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고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실체론적 사고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호관계 속에 있다. 그럼 이 상호관계라는 말은 인과율적으로 말하면 상호인과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실체 중심이나 뉴턴의 역학 이런 그 기계론적 원자론 이런 데 이제 근거하는 모든 인과율의 방식은 선형적 인과율이죠. 다시 말해서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로부터 새로운 또 결과가 나와서 쭉 원인에서 결과는 시간적으로는 선후관계가 있고 존재론적으로는 원인이 결과를 낼 수는 있어도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인과율적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과학, 양자역학이라거나 생물학에서 이제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인과를 상호적으로 보자. 다시 말해서 서로 모든 존재들은 원인이 따로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원인이면서 결과다. 이제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생각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됐지.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됐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들을 만들었다는 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이미 그것과 관계된 다른 것에 의해서 그 모습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모습이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관계 맺거나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제 옆에 있는 관계가 없으면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인식되게 되죠. 이것이 부처님이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이 빠띠짜 사무빠다. 말하자면 의존하여 함께 나타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호 인과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어떤 절대자로부터 어떤 그 인과가 시작돼 가지고 피조물로 밑으로 선형적으로 전개되는 인과율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평등하다. 이게 이제 붓다의 연기법이잖아요. 그 연기법적 사고가 현대에서 이제 시스템 이론이나 또 여러 가지 현대의 과학과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그 공통점들, 이 붓다의 연기법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 어렵게 생각했던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연기법의 구조가 이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인과율적 구조였구나. 이런 게 이제 좀 이 책에서 뚜렷하게 그런 걸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바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 현대의 시스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상호 인과율과 그 맥락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다. 또는 유사하다기보다는 거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책은 그 미국의 조에너 메이시라고 하는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 환경, 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이제 쓴 본래 이 책의 이름은 Mutual Causality in Buddhism and General System Theory라고 해서 상호 인과율이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래서 책 제목이 이제 번역을 하면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 속에 있는 상호 인과율 이런 책의 제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그 불교 시대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묘하게 그 불교 시대사가 이 책을 낸 뒤에 얼마 있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기가 그때 좀 어려웠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불교도 물론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현대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책이 절판될 정도로 호응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책이 이제 출판사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동안 책을 못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이 책을 좀 다시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많은 그 이제 청을 받았는데 다행히 불광출판사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번에 다시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을 너무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 하면 도대체 시스템 이론도 낯설고 또 불교도 낯선데 너무 책을 소개하는데 제목이 좀 장애가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이 있어서 이 시스템 이론이 본래 인공지능 요즘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시스템 이론이거든요. 일반 시스템 이론. 이 시스템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현대 사회에 다양한 새로운 문화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책의 제목을 붓다의 연기법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불교 교리와 인공지능을 형성하고 있는 그 원리가 무언가 그게 바로 상호인과율이며 또 시스템 이론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그 의미를 담아서 책 제목을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이다 이런 이름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좋은 책입니다.